기본 정석 수학학 집합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울 때는 집합과 원소라고 하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집합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동일한 특징을 가진 집단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어떤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겠죠. 즉, 조건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딱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동일한 주어진 조건의 값이 주관적이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예쁜 사람들의 모임. 뭐 사람마다 뭐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하나로 명확하게 값을 정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70점이야. 그러면 8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 잘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90점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얘는 85점은 자기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잘한다 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즉 얘는 객관적 사실로서 내가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형태를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럼 원소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가?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원소요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냐면 중괄호 열고 x바라고 써준 다음에 나머지 해당하는 값들을 내가 블라블라요 라고 하는 네모의 수식의 값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중괄호 갖다 표현을 해서 x바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값들에다가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괄호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얘는 무조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집합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게 원소 나열법이다 라는 값과 조건 제시법이다 라는 값으로 크게 분리를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씩 갖다가 나열을 한다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라지 A라고 하는 집합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1, 2, 3, 4, 6, 12라고 표현을 했어. 얘는 우리 딱 봤을 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12의 양의 약수요라는 값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즉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나열한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같은 A라는 집합의 값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 안에다 조건을 쓰기로 했었지. 즉 x바 x는 뭐다?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각각의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얘네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들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이어서 설명을 하면 집합과 원소다라고 하는 값들을 이제 내가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즉, 집합과 만약에 집합을 표현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것들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얘는 마치 뭐처럼 부등호처럼 생겨서 내가 큰 쪽을 보고서 입을 벌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집합과 B집합의 값의 포함 관계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얘네들을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만약에 집합과 원소들을 나타낸다 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A라는 원소의 값이 라지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얘도 큰 쪽을 보고서 입을 벌리는 부등호 방향인데 얘는 원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삼지창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A라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스몰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얘네는 집합 A와 집합 B였었던 거고 얘는 집합 A와 원소 A다 라고 하는 값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요 그림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읽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기본 문제 20-1번부터 문제 볼게요. 지금 네모 안에 이렇게 원소의 값이 포함되는 형태 또는 포함되지 않는 형태 중에서 알맞은 기호를 써넣어라 라고 돼 있지. 즉 A는 지금 3, 6, 9, 12, 쭈쭈쭈쭈 99라고 표현돼 있어. 우리가 얘는 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얘는 100 이하의 3의 배수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B라는 집합의 값의 원소 값들을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소수의 값이래. 소수는 얘는 뭐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들이겠지? 그래서 뭐 2, 3, 5, 7, 11 이런 식으로 값들이 늘어날 거야.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얘는 X바 X는 하고서 X는 N분의 1인데 그 N이 뭐란 얘기야? 자연수란 얘기겠죠. 그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값들이 커진다. D라는 집합은 얘는 원래 선생님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이라고 했는데 얘네는 쉼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이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야.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보시면 네모 안에 지금 얘 값이 맞는 기호를 써넣어라. 62A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60은 3의 배수값 맞죠? 맞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다? 포함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요. 19가 B에 포함된데 19는 소수값 맞겠죠? 얘도 포함된다. 9는 C에 포함된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즉 분자값이 고정값인데 얘는 1분의 9여서 정수 형태잖아요. 얘는 포함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슬래시 갖다 그어주시면 되는 거고 D는 얘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중괄호가 쳐져 있으면 무조건 집합인데 여기선 쉼표로 갖다 분리되어져 있는 각각의 값들을 원소라고 놓는 거야. 그럼 얘는 중괄호 쳐져 있는 값이 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어서 보면 얘는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지. 집합 A는 선생님 뭐라고 그래서 100 이하의 3의 배수요 라고 나타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A는 X바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라고도 표기하실 수가 있냐면 A는 X바 자연수라는 값을 0서부터 100까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X는 3의 배수요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무궁무진하게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돼 있지.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즉 개수를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는 값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나 여기서 B에서 2, 3,
5, 7, 11 하고서 땡땡땡이라고 써지만 원래는 실질적으로 몇이야? 13, 뭐 17, 19요라고 해서 딱 값이 정해져 있는 거겠지. 맞지? 그러면 원소 개수를 딱 셀 수 있는 값은 A, B, D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한집합은 뭐다? A, B, D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얘네들의 뭐를 구하라?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넘버링 해가지고 n을 갖다 써주는 거야. n 괄호 열고 라지 a요. 즉 a의 넘버.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100을 3으로 나눈 다음에 몫을 갖다 써주는 거겠지. 얘는 33이요. 그 다음에 NB는 얘는 2, 3, 5, 7, 11, 13, 17, 19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다 세주면 몇 개예요? 8개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ND는 얘는 지금 하나, 2개밖에 없었죠? 얘는 몇 개다? 2개요. 라고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20-2번 문제 보시면 A와 B의 값이 이렇게 볼트 기호로 나타내져 있을 때 X/X는 A 플러스 B의 값입니다. 라고 돼 있고 A는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값이고 B는 라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값이다.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얘의 값은 0과 1, 1과 2로 주어져 있고요. 얘 각각에 있는 값들을 구하라 라고 돼 있지. 얘는 마치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각각의 경우의 가지 숫자를 따져라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일단 1번부터 문제 보시면 즉 A 볼트 B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0과 1을 더했어. 몇이에요? 1이고요. 0과 2를 더했어. 2겠죠? 1과 1을 더하면 2인데 값은 똑같으니까 한 번만 표기하는 거고 1과 2를 더해서 3입니다. 라고 경우의 가지 숫자들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A와 A를 갖다가 더한다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0과 0을 더해서 0이고요. 0과 1을 더해서 1이고요. 1과 0을 더해서 1이고요. 1과 1을 더해서 2입니다. 라고 값이 중복되는 건 그냥 하나로 표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3번은 얘 소괄호 안에 있는 C값이 A 볼트 B 값을 먼저 하기로 했었잖아. 그러면 얘도 마치 우선순위 법칙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B라는 원소의 값 1, 2와 A 볼트 B는 아까 1, 2, 3의 값으로 갖다 표현을 했었지. 즉 B 볼트 A 볼트 B요라고 돼 있을 때 얘는 1과 1을 더해서 2고요. 1과 2를 더해서 3이고요. 1과 3을 더해서 4고요. 2와 1을 더해서 3, 2와 2를 더해서 4, 중복된 값 2와 3을 더해서 5입니다. 라고 해서 4가지의 값입니다. 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포함관계는 앞서서 했었던 거와 비슷해요. 즉 만약에 A라는 집합의 값을 내가 2와 4라고 표현을 하고 B라는 집합의 값을 1, 2, 4, 8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갖다 나타내주면 B라는 집합이 조금 더 크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 안에 있으면서 A 집합 안에는 2와 4라는 원소의 값, 이 바깥 구간에는 1과 8이라는 원소의 값들이 있겠죠. 즉 얘를 갖다가 내가 기호로 나타내준다면 뭐라고 써주실 수도 있어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뭐 2라는 원소의 값들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즉 얘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B라는 집합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는가?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뭐냐면 비어있을 공 해서 공집합입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마치 뭐처럼 우리가 1의 값은 모든 수의 약수인 값들처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만약에 A라는 집합을 2와 4라 그랬잖아. 이것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는 공집합 하나,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4개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얘는 뭐 2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에 얘가 만약에 뭐 1, 2, 4, 8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어. 얘는 뭐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공집합, 그다음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총 얘를 갖다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16개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얘네들의 개수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6개인데 얘는 2의 4승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즉 얘는 지금 원소가 몇 개였을 때 2개였을 때 2의 제곱이요 라고 표현했었고, 얘는 원소가 몇 개였을 때 4개였을 때 2의 4승입니다 라고 나타냈었단 말이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다 구한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야? 2의 n승입니다 라고 해서 이 n승의 자리값이 얘가 뭐다? 원소의 개수요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진부분집합은 우리 그냥 뭐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즉 진짜 부분집합. 즉 원래 우리가 얘네들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마치 뭐처럼 1처럼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값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진짜 부분집합, 즉 진짜로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야. 즉 자기 자신을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2의 n승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빼서 얘네들의 값들이 그냥 부분적으로만 얘가 참여하고 있는 값들을 진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값이 있는데, 얘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문제를 풀 거지만 여기서 일단 정리만 하고 갈게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 2의 전체 원소 개수에서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 또는 포함하는 애들을 얘를 갖다가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뒤에 이어서 문제로 같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기본 문제 20-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의 값들을 물어보는 거잖아. 즉 우리가 앞서서
부분집합의 개수요 라고 하는 거는 2의 n승입니다 라고 해서 원소 개수로 갖다가 써주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얘를 그냥 하나하나씩 갖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A, B를 속하지 않는데 A, B를 갖다 버리고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즉 1번부터 보시면 얘는 CDE라고 하는 원소 3개만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 1개, 그 다음에 C, D, E라고 하는 원소 하나씩 있는 값들, 그 다음에 원소 2개씩 있는 값들, C, D, 원소 3개 있는 값 C, D, E오라고 하는 값이겠지. 됐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남은 원소 CD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2의 3승이요, 8개요 라고 바로 구해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문제 보시면 A,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래. 즉 무슨 얘기야? 아까 위에서 했었던 값들에다가 얘는 A, B가 속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A, B, A, B, A, B, A, B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겠죠. 즉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풀어서 써주면 얘가 C, D, E, C, D, C, D, CD 이라고 하는 위에 있었던 값들에다가 네, 이번에는 뭐를 갖다 집어넣고 A, B를 집어넣고 그럼 얘는 A, B라고 하는 값들이 생겼고 얘는 A, B, C, A, B, D, A, B, E, A, B, C, D, A, B, C, E, A, B, D, E, A, B, C, D, E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니? 그러면 아까 위에 있었던 값들 똑같이 8개에다가 내가 뭐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A, B라는 원소의 값만 갖다 집어넣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됐지?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한 번 더 써줄게. A, B, C, D, E요 라고 되어져 있고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A, B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C는 속하지 않고 나머지 D, E라는 원소의 값을 가지고서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A, B는 무조건 속한다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없을 것이고요. A, B 값들, 그 다음에 A, B, D, 그 다음에 A, B, E, 얘는 A, B, D, E오 라고 써주실 수 있겠죠. 얘는 총 몇 개예요? 4개인데 얘는 원래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갖다 생각을 하면 얘 전체 원소 개수 몇 개였어요? 5개였어. 근데 선생님이 앞서서 아까 빠르게 설명할 때 속하는 원소의 값들, 특정 원소 포함하거나 특정 원소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값들을 갖다 빼주기로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A, B는 속해요. A, B 속하는 거 2개. 그리고 또는 C는 속하지 않는데 그럼 C는 속하지 않는 거 몇 개예요? 1개입니다. 5-3, 즉 2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잘 기억을 해서 특정 원소가 포함되는 개수가 만약에 K라고 치거나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개수가 K라고 쳤을 때 얘네들의 개수는 2의 전체 개수 마이너스 KO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2의 전체 원소 개수에서 포함하는 거를 빼거나 포함하지 않는 걸 빼거나 만약에 2개야 그럼 얘네를 갖다가 합친 다음에 다 빼거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BC의 포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보기가 있고요. 얘네들의 값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지. 자, 일단은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훨씬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B는 C에 포함되어져 있대요.
맞니? 그럼 A는 C에 포함되어져 있나요? 네, 포함되어져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니은 이어서 볼게요. A가 C에 포함되어져 있고 A가 C에 포함되어져 있고 B가 C에 포함되어져 있으면 A와 B는 같습니까? 아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반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반대되는 예시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모양들이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디귿. 얘는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 A가 C에 포함되어 있으면 B와 C가 같다라고 돼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반례를 좀 들어주는 게 좋겠죠. 얘 B, C, 얘가 A요라고 하면 A는 B에도 포함되어 있고 A는 C에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B와 C는 어때요? 같지 않겠죠. 얘도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이 반대되는 예시 반례요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 요거는 나중에 명제에서 선생님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또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B가 C에 포함되어져 있고 C가 A에 포함되어져 있대. 즉 선생님 앞서서 아까 요거 하나를 설명을 안 했는데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 B가 A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는 A와 B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으실 수가 있어. 왜? A가 B에도 포함되어져 있고 B가 A에도 포함되어져 있어. 서로 반대되는 값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서로 같다라고 놓으실 수가 있는데 이 리을이 방금 선생님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즉 A가 B에 포함되어져 있고 B가 C에 포함되어져 있고 C가 A에 포함되어져 있으면 얘네는 서로 어떻다?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다? 서로 같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맞다.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리을 2번입니다. 라고 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명제에서 뭐라고 배울 거냐면 뭐 3단 논법이다. 그래서 얘가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얘네가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유제 20-5까지, 연습문제 20-9까지, RPM은 페이지 8쪽부터 12쪽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